통합과학 3시간 한번 같이 시작을 해봅시다. 저번 시간에 빙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훑어봤을 때 알았다시피 중간거사 범위로는 발전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첫 시간으로 전기에너지의 생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페이지를 넘기면 이번 단원의 생각열기로 태양열 조리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집에서 요리를 할 때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 가스레인지를 이용해서 불을 피웁니다. 아니면 전기를 이용해서 불을 피우지 않고 온도를 올리는 인덕션을 사용을 하기도 하죠.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가스를 연료로 우리가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가스나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곳이나 원활한 곳이 아니거나 아니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불을 피우기 위해서 장작을 이용했었죠. 땔감, 장작들을 이용했습니다. 이 땔감은 나무잖아요. 그래서 땔감을 계속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막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보급되는 게 태양열 조리기예요. 태양열 조리기는 이름 그대로 요 태양,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의 열을 이용해서 조리를 하는 도구입니다. 태양열로 조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열들을 일단 모아줘야겠죠. 그 태양열을 모으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과학 시간에 이런 돋보기를 이용해서 태양빛이 잘 드는 곳에 돋보기를 가져가고 바닥에 까만 종이를 놔둔 후에 이 돋보기를 잘 조절을 해주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지워졌네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빛이 돋보기를 통과하면서 굴절돼서 한 점으로 모이고 이 점에서 뭐 연기가 피어난다던가 불이 붙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이때 사용되는 돋보기의 렌즈가 어떤 렌즈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돋보기는 볼록 렌즈였습니다. 이렇게 볼록하게 생긴 렌즈가 이런 돋보기에 이용이 됐었어요. 볼록 렌즈는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 요것까지도 배웠을 겁니다. 이 볼록 렌즈를 빛이 통과를 하게 되면 굴절하면서 한 점으로 빛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볼록 렌즈랑 같이 배운 게 거울도 있었을 거예요. 빛을 모아주는 거울도 있습니다. 그 거울은 오목 거울이었죠. 렌즈는 볼록 렌즈, 거울은 오목 렌즈. 이 오목 렌즈도 마찬가지로 빛이 오면 빛을 반사시켜서 다시 이 빛을 한 점에서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빛을 모아주면 그 빛의 열 에너지도 함께 모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열을 이용하는 게 태양열 조리기입니다. 책에 지금 3가지 태양열 조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3가지 전부 다 보니까 오목 거울을 이용하는 것 같네요. 오목 거울로 반사를 이용해서 태양열 조리기를 만든 것 같아요. 이런 걸 자세히 관찰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을 해서 옆에 있는 활동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기가 교과서를 들고 있다면 교과서에 자기가 만든 태양열 조리기 또는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그림을 이용해서 관찰을 한 태양열 조리기를 간단하게 그려주시고요. 이 조리기의 원리를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볼록 렌즈를 이용했다라던가 오목 거울을 이용했다 이런 간단한 원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메추리알이 잘 삶아지는 조건 요거는 뭐 계절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날의 날씨 이런 걸 적어주셔도 되고요. 실제로 내가 태양열 조리기를 이용한다 라고 했을 때 생각하기에 메추리알이 잘 삶아질 수 있는 조건 아무거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밑에 나머지 2개까지 적어주신 후에
교과서에 적어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빈 종이 아무 거에 공책이나 A4 용지 같은 아무 종이에 적어서 찍어서 리로스쿨에 올리면 과제로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요거를 적어서 올리는 게 오늘의 과제이고 이제 한번 진짜 오늘 배울 내용으로 넘어가 봅시다. 전기에너지의 생산하고 첫 번째 주제로 전자기 유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미 익숙한 개념이죠. 전자기 유도는 중학교 때 배우고 올라온 내용입니다. 1학기 때랑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배울 수 있겠죠. 밑에 해보기 실험은 일단 넘어가고 옆에 그림을 보고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문장을 먼저 읽어볼게요.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일 때와 같이 코일의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어 흐르는데 이러한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한다. 줄을 쳐봅시다. 코일의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 코일에 전류가 유도된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전자기 유도라고 한다. 이 한 문장이 이번에 배울 내용의 전부입니다.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한다. 이게 조건이고 코일에 전류가 유도된다. 이게 결과예요. 이거를 한번 그림을 그려서 알아볼 건데 바로 밑에 있는 그림이랑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한번 새롭게 그려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N극의 자석이 하나가 있어요. 자기장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는 이미 배우고 올라왔으니까 알고 있겠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게 자기장입니다. 이거는 N극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그려지겠네요. 이런 방향으로 그려지는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 하나를 더 살펴볼게 자기장의 세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자기장을 나타내는 선의 개수가 바로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사이사이에 선이 더 그려진다. 이렇게 더 빽빽하게 그려진 자기장이다. 그러면 이건 더 자기장이 세다는 소리입니다. 자기장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좁을수록 자기장이 약하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걸 알아두고 밑에다가 코일을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코일이 있을 때 지금 코일 사이를 통과하는 자기장을 그려보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옆으로 비껴나가고 이 한 가지만 코일 내부를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 하나예요. 지금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랑 똑같은 그림을 하나 더 복사를 해주고 원래대로라면 이 자기장을 나타내는 선 중에 중간에 있는 하나만 코일의 내부를 통과했는데 이 자석을 코일 가까이로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석을 코일 가까이로 가져와 줬더니 지금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선이 하나, 둘, 세 개죠. 지금 코일 사이를 통과하는 게 이렇게 세 개로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건 자석을 가까이 했을 때예요. 자석을 가까이 했을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을 나타내는 이 선의 개수가 1개에서 3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코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도 누가 가만히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옆에서 막 흔들어, 깨워, 막 건드려. 그러면 짜증이 나잖아요. 코일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평온한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자기를 통과하는 선이 1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코일 입장에서는 이 1개만 자기를 통과하도록 유지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갑자기 자석이 가까이 오더니만 자기를 통과하는 선이 3개로 늘었어요.
그럼 코일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싶기 때문에 이 자석을 멀리 멀리 떠나보내고 싶습니다. 이 자석을 멀리 보내려면 N극이랑 똑같이 코일에 N극을 이렇게 위에다가 유도시켜 줘야지 이 자석이 멀리 멀리 달아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일이 자기의 윗부분을 N극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류를 유도를 시켜주게 됩니다. 자기 몸에 전류를 통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펴보면은 색깔이 있는 친구들을 다 없애고 색깔 없는 친구들을 다 없애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어이쿠. 색깔 있는 친구들 없애고 다시 한번 더 그려보자면 N극이 있고 코일이 있을 때 처음에는 코일 안을 통과하는 자기장 선의 개수가 1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자석이 갑자기 코일 가까이로 오더니 코일 사이를 통과하는 선의 개수가 3개로 늘었어요. 그러면 코일 입장에서는 다시 선이 하나만 통과하던 처음 상태로 돌아가고 싶기 때문에 자신의 위에 부분을 N극으로 만들어서 자석을 멀리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N극으로 자기의 몸을 유도시키기 위해서 전류를 흘려주게 돼요. 이렇게 전류를 흘려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자기 유도예요. 원래 전류가 안 흐르던 이런 코일이 자기의 윗부분을 N극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류를 흐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전기가 만들어진 거죠. 이거를 우리는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코일 사이를 지나는 선의 개수가 하나에서 3개로 늘었다는 건 자기장의 세기가 변했다는 뜻이죠. 1개에서 3개로 자기장의 세기가 세졌다는 거예요. 자기장의 세기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변해서 전기가 유도되었다. 이게 바로 전자기 유도이다. 이게 오늘 배울 내용의 전부이고요. 전자기 유도의 원리입니다. 여기 그려져 있는 그림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가까이 할 때만 얘기를 했는데 멀리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개수의 자기장이 자기 사이를 지나가다가 자석이 갑자기 멀어지면은 코일 안을 지나는 자기장 선의 개수가 줄어들겠죠. 뭐 하나라던가 이런 식으로 줄어들겠죠. 그럼 코일 입장에서는 다시 자기 몸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수를 늘리고 싶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기의 위에 부분을 S극으로 유도시켜서 이 자석을 다시 가까이 오게 만들고 싶습니다. 자기의 위에 부분을 S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전류가 유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자기 유도입니다. 지금 여기 밑에 문장에 보면은 방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방향은 선생님이 앞에 반도 수업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다 한 번씩 조금은 기억이 날 거예요. 뭐 오른손의 법칙 이런 거 다 조금은 기억날 거예요. 근데 다들 헷갈려 해서 이거는 확실하게 다음 시간에 학교에 오면 여러분들이랑 확실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향은 생각하지 않고 이 코일 안을 지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 전류가 유도되더라. 그리고 그거를 전자기 유도라고 하더라. 이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게 바로 발전기입니다. 발전기는 우리가 아는 발전기들에 다 들어가 있어요. 태양열 발전,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 이런 모든 발전소 안에는 발전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 발전기의 원리가 방금 얘기한 전자기 유도입니다. 밑에 그림을 보면은 여기 자석이 고정되어 있고 코일이 돌아가는 이런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거 사실 우리 위에서 봤던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은데 얘를 엄청 크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석은 사실 돌멩이잖아요. 커지면 엄청 무겁겠죠? 그래서 이 자석을 움직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석을 고정시켜 놓고 반대로 코일을
코일이 회전하도록 만든 게 바로 발전기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만 봐주면 돼요. 처음에 이 0도일 때를 봐주면 N극에서부터 S극으로 자기장은 계속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자기장이랑 코일이랑 평행하니까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은 0개겠죠. 지금 책에도 마찬가지로 선이 하나도 안 꺼져 있습니다. 처음에 0도일 때는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개수가 0개예요. 이 자기장을 나타내는 선의 개수죠. 이 선이 0개입니다. 근데 45도 회전을 했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선이 늘어났어요. 선이 늘어났고 90도로 갔더니 이번에는 7개로 선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얘가 90도를 지나서 135도로 회전을 했더니 이번엔 다시 5개로 줄어든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림에서. 이 자기장이 지금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장을 나타내는 선의 수가 5개로 늘어났다는 건 자기장의 세기가 커졌다는 소리죠. 그리고 7개로 늘어나면서 자기장이 다시 세졌습니다. 더 세졌어요. 근데 90도를 넘어가니까 자기장을 나타내는 선의 개수가 5개로 줄어들면서 이번엔 자기장의 세기가 줄어든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얘를 한번 적어 봅시다. 아이고. 자기장을 나타내는 선수가 변했어요. 자기장을 나타내는 선의 수가 변했다는 거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했다는 소리랑 같은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전자기 유도 배울 때 배운 겁니다. 조금 전에 자기장의 세기가 변했다. 그러면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유도됐어요. 자기장의 세기가 변했더니 전류가 흘렀다. 전자기 유도죠. 이 전자기 유도를 원리로 지금 이 발전기에서도 보라색 화살표로 전류가 유도된 게 다 나타내져 있습니다. 이렇게 코일 안을,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했더니 전류가 흐르더라. 그 전류를 이용하는 건 우리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도록 만든 게 바로 발전기입니다. 사실 앞에 전자기 유도랑 이 발전기랑 하나의 내용이에요. 앞에 거는 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전자기 유도라는 이 주제를 적어 놓은 거고, 그 주제인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게 바로 이 발전기입니다. 발전기랑 앞에 그 전자기 유도랑은 그냥 하나로 보아도 돼요. 이 발전기의 원리가 바로 전자기 유도입니다. 오늘은 배운 거 아까 줄친 그 한 문장밖에 없습니다. 자기장의 세기가 변한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게 된다. 전류가 유도되게 된다. 그게 바로 전자기 유도이다. 이거 단 하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확인하기 1번.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할 때 코일의 유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전자기 유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전자기 유도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 코일의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오늘 배운 내용을 전부 다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 방향에 대해서는 안 배웠고요. 전자기 유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만 배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여기 앞에 있는 활동 정리 다 적어서 리로스쿨에 올리셔야 돼요. 이거 찍어서 리로스쿨에 올리면 오늘 수업 끝입니다. 이제 남은 수업 잘 들으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납시다. 빠이.